얼마 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한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킨 기업인이었기에 국내외 많은 인사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25일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TV,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거인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회장이 제품 품질 향상에 주력해온 점을 조명했습니다. 한 예로 1995년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있었던 불량 제품 화형식을 소개했는데요. 당시 5천만 달러의 전화기와 팩스기기 제품들이 불태워지면서 직원들이 눈물을 쏟은 적이 있다고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삼성그룹 회장으로 처음 취임했을 때의 상황도 보도했습니다. 당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삼성그룹의 전자장비들을 값싼 텔레비전이나 신뢰할 수 없는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회사를 끊임없이 기술 사다리로 밀어 올렸다며 1990년대 초반 삼성은 일본과 미국의 라이벌들을 제치고 메모리칩 분야의 선두주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는 휴대폰이 강력한 컴퓨팅 장치가 되면서 비로소 삼성이 모바일 시장을 정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건희 회장은 경영진에게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심어줘 변화를 주도하고 자기만족을 배격하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회장이 30여 년 동안 삼성을 이끌면서 한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브랜드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이건희 회장의 품질 경영과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킨 과정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조금 황당합니다. 일본에서는 삼성이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기사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매체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언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삼성전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매체 데일리 신초는 지난달 29일 한국 언론은 연일 이건희 회장의 기업 경영 수완을 치켜세우고 있지만 그가 일본에서 배우고 자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회사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0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약 623억 달러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며 그런 IT 제국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을 말할 때 일본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대표적인 사례로 불량 제품 화형식을 거론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995년 불량 제품 15만 대 전량 폐기 처분이 있기 사흘 전 후쿠다 다미오 당시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며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문제점을 망라한 후쿠다 리포트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화형식이 후쿠다 고문의 리포트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데일리 신초는 삼성의 품질 우선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다 고문의 리포트가 삼성의 혁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삼성의 발전에서 일본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논리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불량 제품 화형식은 일본과 전혀 관계없이 품질 경영에 대한 이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매체는 2010년 4월 일본 경제계 총수들과 만난 이건희 회장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며 어떻게든 삼성의 발전을 일본과 엮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기사가 보도된 당일 오전 야후재팬 국제면에서 랭킹 2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댓글은 더 가관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삼성은 일본이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성장했다. 삼성은 일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반도 국가. 하지만 영원히 일본을 앞지를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한국 경제는 삼성을 포함해 철강, 조선, 전기, 반도체, 액정, 자동차,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일본에서 배워 일본으로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왔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이지만 일본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 완성된 것이다. 감사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인가 라는 얼토당토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건희 회장의 성공 요인은 바로 과감한 투자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한 당시 삼성은 국내에선 최고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이런 삼성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반도체 사업이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설립 초기 삼성전자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삼성 계열사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은 한국반도체가 부도 직전 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개인 재산을 털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반도체가 가능하겠느냐며 회의적이었지만 이 회장은 첨단 기술 산업에 진출해 성공하는 것이 삼성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며 뜻을 관철했습니다. 당시 1차 오일 쇼크 여파로 인텔 등 세계적 업체들이 구조조정과 감산에 나서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과감한 투자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우려와 달리 이 같은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1975년 전자 손목시계용 직접회로 칩을 개발한 데 이어 이듬해 국내 최초로 트랜지스터 생산에 성공했고 당시 최첨단이었던 3인치 웨이퍼 설비도 부천 공장에 갖췄습니다. 1982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하며 성과를 냈고 10년 뒤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은 이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D램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휴대용 기기에 많이 쓰이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분야에서도 투자와 개발을 계속하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메가 D램을 개발할 때 스택 방식을 결정한 것이나 16메가 D램 양산을 위해 세계 최초로 8인치 웨이퍼를 도입한 것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결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8인치 웨이퍼를 도입할 당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어느 기업도 선뜻 이 방식을 선택하지 못했고 실패하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회장의 판단으로 8인치 도입이 진행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분명 삼성의 성장은 일본 덕분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 결과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삼성은 최근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 59% 상승했습니다. 이번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과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탭 S7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량이 늘면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떠났지만 뒤를 이을 이재용 부회장 역시 비슷한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사업 전략을 점검하며 대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감한 판단을 발휘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공개한 투자 계획에서도 이 부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설 투자에 약 3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통 큰 결정은 어려움에 빠진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을 보도하며 이건희 회장을 두고 미울 정도로 강하다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씩 꺾어나가면서 삼성전자를 세계 최대 기술 기업으로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취임 당시 2천억 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44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당시 국내 재계 3위에 그쳤던 삼성은 전 세계 5위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품질 개선에 대한 집념은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 코일9로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깊이 새겨야 할 정신입니다. 미울 정도로 강하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